자, 이제 기본서 504페이지. 자, 우리 네 번째 법이고요. 건축법 보겠습니다. 자, 건축법은 우리 시험에서 7문제가 출제가 돼요. 7문제. 그래서 이 국토법 다음으로 출제 비중이 큰 법이고요. 그리고 건물 건축에 관한 일반법이다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건축법을 배우게 되는데, 자, 그 중요성으로 따지면 두 번째입니다. 자, 공법에서 제일 중요한 법은 국토법이 되죠. 국토법. 그 다음으로 중요한 법이 건축법이에요. 건물 건축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우리 부동산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 기본적인 개념이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국토법, 다음에 건축법 이 순서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법들은 국토법, 건축법을 기초로 해서 다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이 두 번째로 중요한 법이고요. 건물 건축에 관한 일반법인데, 자, 일단 용어가 또 있어요. 자, 504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밑에 용어 정의. 자, 이 건축법의 용어가 우리 국토법보다도 더 많아요. 아주 일반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용어 공부하는 거죠. 한마디로 용어 쭉 공부할 건데, 저 뒤쪽에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일단 용어에서 옆 페이지에 7번 주요구조부. 자, 그거 봅니다. 주요구조부 거기다 별표. 주요구조부. 자, 주요구조부는 건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을 주요구조부다라고 하고요. 저는 주요구조부가 딱 6개가 있어요. 자, 내력벽, 거기서부터 앞글자에 다 동그라미 치세요. 내력벽 할 때 내자는 견딜 내자, 힘을 견디는 벽, 힘을 받는 벽이니까 외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내력벽. 그 다음에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 계단. 그 보는 대들보 얘기예요. 그래서 6가지를 딱 주요구조부라고 그러니까 앞글자 그대로 딱 그냥 외우세요. 내기, 바보, 지주. 내기, 바보, 지주. 이 6개만 주요구조부다라고 하고요. 이 6개만 알고 있어도 24회 때 그냥 단독 기출 문제로 물어봤어요. 내기, 바보, 지주.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507페이지 맨 밑에 봅니다. 고층 건물 등 이렇게 써있죠. 22번. 자, 고층 건물 한번 봐요. 고층 건물은 층수가 30층 동그라미 30층 이상.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 한 층의 높이를 4m로 잡으니까 30층 곱하기 4m 하면 높이는 120m 이상이 되죠. 그 밑에 초고층 건물이 있어요. 초고층 건물은 더 높은 거예요. 층수가 50층 동그라미 50층 이상. 50층 곱하기 4m 하니까 높이는 200m 이상인 거죠. 그래서 높이까지는 필요 없고 층수만 확실하게 보면 돼요. 고층 건물은 3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인 건물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셔갖고요. 509페이지 맨 위에 25번 다중이용 건물. 자, 어디다 별표. 다중이용 건물. 얘는 작년에 또 한 문제 단독 기출이죠. 다중이라는 것은 많은 공중, 많은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중이용 건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인데, 자, 요건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 1번에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 밑줄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다. 그래서 용도가 6가지가 있어요. 용도가 6가지. 자, 문화집회시설 할 때 거기서부터 앞글자에 또 동그라미 그대로 주세요. 문화집회시설. 자, 이거는 구경하러 가는 건물, 극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교시설은 교회 같은 거죠. 교회, 성당 이런 거. 판매시설은 백화점, 큰 마트 있죠. 이마트, 나무플러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운수시설은 고속버스 터미널 얘기하고요. 그리고 의료시설은 병원, 그리고 숙박시설은 호텔입니다. 그래서 그 앞글자 그대로 그냥 동그라미 쳐갖고 외우셔야 돼요. 문종, 반운, 의숙. 문종, 반운, 의숙. 이 6가지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 다중 이용 건물이다 라고 하고요. 근데 요건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밑에 가로 2번. 자, 16층 동그라미 16층 이상인 건물. 그럼 16층 이상일 때는 용도나 면적에 상관없이 다중용 건물이 되죠. 그래서 다중용 건물 하면은 요건이고 두 개요. 첫 번째는 문종, 반운, 의숙 6가지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 5,000 이상이거나 또는 16층 이상이면은 다중 이용 건물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밑에 문제, 작년 문제죠. 건축법령상 다중용 건물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4,000제곱미터인 5층의 성당.
그럼 문종 판운 우석할 때 종자 있죠. 종교시설. 종교시설로 쓰는 바닥 면적합계 얼마 이상? 5천 이상. 4천밖에 안 돼요. 또 몇 층 이상이면 돼요? 16층 이상이면 되는데 4층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뭐 두 개 요건 다 해당 사항 없죠. 다중용 건물이 아니고요. 그다음 2번에 문화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합계 5,000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 이렇게 써놨는데, 자 문화집회시설로 쓰는 바닥 면적합계 5천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자 요거는 다중이용 건물입니다. 그래서 2번도 정답이 돼요. 정답 2번입니다. 2번 정답이고요. 이게 작년까지는 문화집회시설에서 전시장은 제외한다.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린 거였는데 이 전시장은 빠졌어요. 그래서 전시장은 다시 다중용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2번도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합계 4,000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 호텔. 그럼 숙박시설로 사용하는데 면적이 4,000밖에 안 되죠. 그런데 또 몇 층? 16층. 16층 이상이면은 용도나 면적에 상관없이 다중용 건물이니까 3번도 정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현행 법상으로 따지면 2번, 3번이 다 정답이 돼요. 그리고 5번 문제 하나만 더 봐요. 5번 지문. 그 문화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합계 5,000제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 그럼 문화집회시설로 쓰는 바닥 면적합계 5,000 이상이니까 다중용 건물이 될 것 같은데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제외입니다. 동물원, 식물원은 이게 5,000 이상이라도 다중용 건물이 안 돼요. 다시 위로 가보세요. 다중용 건물에서 가로 1번. 가로 1번에 박스에 동그라미 1번. 문화집회시설 가로에 뭐는 제외.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 그래서 동물원은 5천 이상이라도 다중용 건물이 아닙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여기에 동물원, 식물원, 전시장은 제외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가 전시장은 이제 빠졌어요.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 2번도 밑에 문제 2번도 이제 정답이에요. 2번, 3번 두 개가 다 정답입니다. 근데 또 계속 늘어나요. 그 맨 밑에 보시면은 또 준 다중용 건물, 다중용 건물과 또 비슷한 것이다 해갖고 얘는 또 더 많아요. 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특수구조의 건물 해가지고 또 뭐 쭉 나오는데 와 이런 거 어떻게 다 일일이 외워요. 그래서 다중용 건물이라도 확실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옆 페이지로 갑니다. 건축법의 적용 범위가 나오죠. 그러면 건축법은 건물 건축에 관한 일반법이기 때문에 적용 범위 어디에 적용하는 법이냐, 이 적용 범위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 싹 나오게 돼요. 이 적용 범위가 제일 중요한 파트인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체계입니다. 먼저 건축법을 적용하는 물건, 적용 대상 물이다라고 해서 건축법은 네 가지의 물건에 적용을 해요. 건축물, 대지, 건물 건축하는 건물에 설치하는 설비, 그리고 각종의 공작물. 자, 이렇게 네 가지의 물건에 건축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요. 자, 이 중에서도 당연히 핵심은 건축물. 자, 이게 핵심적인 개념이죠. 그럼 건축물의 이제 두 번째, 어떤 행위를 할 때 건축법을 적용하는지 적용 대상 행위. 자, 적용 대상 행위하면은 크게 세 가지 얘기합니다.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거나 또는 용도 변경할 때. 자, 이렇게 세 가지 행위를 할 때 건축법 적용을 하고요. 자, 이 중에서 건축과 대손은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건축 허가 대상으로서, 자, 건축과 대손은 묶어가지고 무조건 한 문제씩 출제가 돼요. 매년이요. 건축 허가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서 건축과 대손은 무조건 한 문제.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얘는 단독으로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20회부터 25회까지 6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기출로 물어봤고요. 작년 26회 시험에서만 쉬었어요. 한 번 안 물어봤습니다. 올해부터 또 계속 물어볼 거니까 하여튼 이 적용 대상 행위 세 가지, 이게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중요한 논점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을 적용하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 그래서 크게 이렇게 적용 범위는 세 가지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하나씩 이제 쭉 봅니다. 먼저 적용 대상 물에서 자, 건축물 그거부터 보죠. 자, 건축물에 해당하는 별표, 건축물이란 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거기 동그라미 1번 다 번호 매겨져 있죠. 자, 이게 원칙적인 건물의 개념이라고 그래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다 라고 써놨는데, 자, 여기 이제 한 줄로 써놨지만 종류는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먼저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건물이 돼요. 지붕하고 기둥. 그럼 지붕, 기둥으로 서 있는 건물 뭐 있을까요? 우리 정자 같은 거, 팔각정 같은 거 있죠. 이런 지붕하고 기둥으로만 딱 있어도 건물이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붕하고 벽이 있으면 또 건물이요. 우리 지붕하고 벽으로 서 있는 거, 집 같은 거 있죠. 단독주택. 크지 않으면 기둥까지 굳이 세울 필요가 없어요. 지붕하고 벽만 있어도 건물이고요. 또 지붕과 기둥과 벽 세 개가 다 있어도 건물이 되죠. 그러니까 건물의 종류 세 가지.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과 벽. 그럼 건물이 되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붕. 지붕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붕과. 근데 기둥하고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또는으로 가 있어요. 이거 조금 어렵게 물으면은 접속사 장난쳐갖고 물어봐요. 어떻게 해줘요? 건물이란 지붕 또는 기둥과 벽이 있는 것이다. 이러면 틀립니다. 지붕 또는이 아니라 지붕과 필수.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부터 확실하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에 딸린 설물. 건물에 딸려갖고 설치하는 대문, 담자 이런 것들도 다 건물이 되고요. 또 세 번째, 지하나 고가의 공자물. 이게 이제 지하도로, 고가도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나 고가에다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거기까지. 이게 이제 지하도 상가의 점포 같은 거. 우리 지하도 상가의 점포들 뭐 휴대폰 가게, 화장품 가게 많이 있죠. 이거 토지에 정착하는 건 아닌데 이 건물하고 똑같은 효용을 갖기 때문에 그것도 다 건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그렇게 세 가지 개념이죠.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그 세 가지 개념에 해당하면 건물, 건축법을 적용한다. 그 얘기인데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건물처럼 보여도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건축법을 적용 배제하는 건물 거기다 별표. 그래서 박스에 보면은 크게 동그라미 1, 2, 3, 4 네 가지 있죠. 네 가지니까 거기다가 하나 껴가지고 물어보기가 좋아요. 작년에 단독 기출. 이것도 잘 물어보는 논점이요. 건축법을 일체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모두 적용 안 하는 건물인데 자, 박스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동그라미, 가지정 동그라미, 문화재. 자, 문화재요. 문화재는 지정이든 가지정이든 다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문화재니까. 문화재는 몇백 년 된 건물이죠. 보호하는 거지. 그 문화재 들어가서 밥 해 먹고 빨래하고 자고 이러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냥 문화재는 일반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에서 이게 철도 부지에 있는 철도의 부속물들. 뭐 운전 보안 시설도 있고요. 두 번째는 보행 시설. 우리 기찻길 위에 육교 같은 거 있죠. 육교. 또는 디귿번의 플랫폼, 기차기 달렸다 타는 플랫폼 또는 급수, 급유, 급탄 시설들. 그럼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 묶어가지고 자 플랫폼 보고 별도의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다 철도 부지에 있는 철도의 부속물에 불과. 또 3번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이건 뭐야? 톨게이트. 톨게이트 그 요금소 그 박스 있죠. 그거 건물이라고 그래요. 도로 부지에 있는 도로의 부속물밖에 안 되죠. 또 네 번째,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자, 이거는 고줄의 끝에 보면 공장 용도로만 사용하는 건물 대지에 설치하는 이동이 쉬운 것이다. 그럼 우리 큰 공장 부지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물건 쌓아두는지 뭐 근로자 휴게소로 쓴다. 그거 독자적인 건물이에요? 아니죠. 공장의 부속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2번, 3번, 4번은 다 철도나 도로나 공장 부지에 있는 부속물에 불과하니까 따로 건축법 적용 안 하고요. 그 1번에 문화재까지. 그래서 총 4가지는 건축법을 일체 적용하지 않습니다. 절대 적용 안 해요. 그럼 이게 또 비슷한 것들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재까지는 안 된 전통 건축물, 뭐 전통 한옥, 전통 사찰. 자, 이런 전통 건축물 다 건축법 적용합니다. 문화재가 돼야 배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철도 관련이라도 철도 역사. 이거는 건축법 적용해요. 그럼 기차역은 철도 부지 위에 있는 거 아니죠?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갖고 표 팔고 하는 효용이 있으니까 철도 역사 건축법 적용해요. 또 군사시설 다 건축법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기출로 물어봤던 것들이죠. 하여튼 뭐를 갖다 줘도 건축법 다 적용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박스에 있는 거 4개 그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 4개는 건축법 배제입니다. 건축법을 일체 적용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세요. 가로 3번의 용도. 그럼 건물의 건축법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물, 그 배제하는 건물 4개가 아니면 건물에는 다 건축법을 적용하는데 이 건물의 종류가 워낙에 많죠. 수백 개 있으니까 이 건물의 종류별로 일일이 건축법을 규정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건물의 종류를 비슷한 것끼리 묶어가지고 용도를 정해놓고 용도별로 건축법을 규정을 해요. 그래서 밑에 보면 건물의 용도란 건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목적,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이다. 그래서 건물 비슷한 것끼리 묶어놓은 거, 그거를 용도다라고 하고요. 자, 이런 용도를 알아야 우리가 건축법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법 공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럼 좀 전에 우리 다중형 건물이라는 개념 봤죠? 다중형 건물은 문종, 판운, 의숙 6개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 그럼 문종, 판운, 의숙 이런 게 다 뭐냐? 용도예요. 용도니까 이 용도라는 걸 모르면은 건축법을 공부할 수가 없죠. 전제 조건. 그래서 용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자, 용도가 밑에 보시면은 1번에 단독주택, 또 2번에 공동주택, 3번 일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을 근생이라고 그래요. 근생. 근린생활시설. 또 4번에 이종근생 해가지고 한 3페이지 정도 더 넘겨보세요. 그러면 28번 장례식장까지 총 28개 용도가 있어요. 그리고 용도별로 건물의 종류가 작게는 한두 개, 많게는 10몇 개씩 쫙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부터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되고요. 이거 시험에서도 은근히 자주 물어봐요. 근데 시험에서는 4번까지 이종근생 거기까지가 핵심이요. 거기까지 제일 잘 물어봐요. 그래서 1, 2, 3, 4 이종근생까지는 반드시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먼저 주택의 개념부터 하나씩 보죠. 자, 첫 번째 용도가 단독주택입니다. 자, 단독주택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4가지의 주택이 포함이 돼요. 단독주택. 자, 이거는 이제 협의의 단독주택. 우리 2층집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단독. 그 다음에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 공관. 공관은 뭐 국회의장 공관 같은 이런 정부 주요 인사가 사는 데를 공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4가지의 주택을 단독주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공동주택. 공동주택에도 역시 4가지가 있어요.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 그리고 기숙사. 자, 이렇게 4개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죠. 그럼 각각 4개씩 있으니까, 자, 옛날에 뭐 제일 쉽게 물어봤어요. 다음 중 공동주택이 아닌 것은 아파트, 연립, 다가구, 다세대, 기숙사. 다가구가 정답이죠. 다가구는 단독주택인데, 자, 이 중에서 당연히 일단 공동주택이 더 중요한 거니까, 자, 공동주택 앞글자 따가지고 아, 연, 다, 기 이래 버리면은 다가구하고 또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다세대는 세자 따요. 아연세기. 자, 이렇게 4가지를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요. 아연세기. 근데 요새는 이런 쉬운 거 갖고 물어보는 거 아니고요. 요건 갖고 사례 만들어서 물어봐요. 1층은 피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쓰고요. 2, 3, 4층을 주택으로 쓰고 각 층의 면적이 얼마고 몇 세대가 살고 있다. 이 주택은 무슨 주택이세요? 무슨 주택인가 따져보세요. 이런 식으로 요건 가지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요건도 다 정리해야 돼요. 그럼 먼저 다중주택의 요건부터 하나씩 봐야 돼요. 자, 다중주택은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하는데, 두 번째 요건,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춰서는 안 된다. 독립주거 형태가 아닐 것. 자, 이 말의 의미는 각각의 구역에서 독자적으로 밥하고 빨래하고 이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죠? 그냥 잠만 잘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소규모에 대한 3층 이하고 330 이하. 330제곱미터면은 이거는 100평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3가지 요건 모두 갖춰야 돼요. 여러 사람이 다수인이 거주하는데 독립주거 형태가 아니고 3층 330 이하. 이 3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주택을 다중주택이라고 하고요. 이거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하숙집. 우리 대학 주변에 하숙집 보고 만든 개념이니까, 자, 하숙집이죠. 그럼 다중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숙생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주택이다. 그래서 다중주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다가구도 역시 3가지 요건 모두 갖춰야 돼요. 첫 번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고, 두 번째, 이 주택으로 쓰는 면적을 합쳐보니까 660제곱미터 이하고, 세 번째,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그럼 첫 번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입니다. 3계층. 그럼 다중주택은 3층인데 다가구는 3계층. 저 층하고 계층하고는 절대 같은 거 아니죠? 달라요. 층은 건물 자체의 층수를 얘기하는 거고, 계층은 그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는 층수를 지칭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상가주택 같은 거 생각해봐요. 자, 1층은 슈퍼나 미장원 같은 상가로 쓰고요. 자, 2, 3, 4층을 주택으로 쓰고 있다. 그럼 이 건물 자체는 지금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4층짜리 건물인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3계층입니다. 3계층. 그래서 저 다중주택은 무조건 3층 이하. 다가구는 몇 층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계층? 3계층 이하. 그리고 이 주택으로 쓰는 면적을 다 합쳐보니까 660 이하, 200평 이하고요.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된다.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추면은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으로 하세요. 아파트. 자, 우리 아파트 하는데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주택을 얘기해요. 면적은 불문이요. 안 따집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상관없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 나오면 그 주택은 아파트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아파트가 되려면 적어도 건물은 몇 층 이상은 돼야 돼요. 5층 이상은 돼야 되죠. 왜? 4층짜리에서는 전부 주택으로 써봤자 4계층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5층 이상의 건물에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 되면 그 주택 부분은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연립과 다세대는 둘 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계층 이하입니다. 자, 5계층부터는 아파트가 되니까 4계층 이하인데, 자, 한계동에서 주택으로 쓰는 면적을 다 합쳐보니까 660 초과, 200평을 초과하는 큰 거면은 연립이고, 660 이하 작은 거면은 다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립과 다세대는 보통 우리가 빌라라고 그러죠. 빌라인데 규모로 달라요. 660 초과 큰 거면은 연립이고 660 이하 작은 거면은 다세대입니다. 그래서 660 초과냐 이하냐 이 규모로 구분하고요. 둘 다 연립이나 다세대는 4계층 이하는 같아요. 그 아파트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5계층 이상인지 4계층 이하인지 이걸로 이제 구분하죠. 그러면 본질적인 차이점, 단독과 공동주택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 이거는 소유 여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독 소유하는지 공동 소유하는지 소유 여부에 따른 구분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이제 빌라가 있어요. 3층 6세대가 살고 있고요. 각 세대당 면적 100제곱미터 가정을 합니다. 그럼 이 빌라는 무슨 주택일까요? 그럼 일단 요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주택으로 쓰는 면적 100, 100, 200의 세 층이니까 600. 6세대가 살고 있다. 자, 이게 지금 이 빌라 요건이죠. 그러면 자, 다가구 주택의 요건 3계층 이하고 660 이하고 19세대 이하고 다 충족하니까 자, 이 빌라는 일단 무슨 주택이라고 그러면 돼요? 다가구 주택이다. 정답. 그런데 다가구만 되는 거 아니죠? 다세대. 4계층 이하고 660 이하. 이 빌라는 다세대 주택의 요건도 구비하니까 다세대 주택이다. 정답. 다가구 다세대 다 정답입니다. 그러면 다가구는 단독, 다세대는 공동인데 이 차이는 등기부를 띄워봐야 돼요. 등기부 띄워보니까 A가 다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냐? 다가구가 되죠. 단독 소유하는 주택. 그런데 101호는 갑이 소유하고요. 102호는 을이, 병, 정 이런 식으로 각각 구분 소유하는 집합 건물로 등기가 돼 있으면 여러 명이서 공동 소유하는 주택이니까 다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단독 소유인지 공동 소유인지 소유 여부에 따른 구분이고요. 공동주택은 다 여러 명이서 공동 소유하니까 아파트든 연립이든 다세대든 한마디로 무슨 건물로 등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집합 건물로 등기가 돼 있는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주택의 이제 개념들 쫙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3번에 1종 근생하고 4번에 2종 근생. 자, 근린생활시설은 가까운 이웃 지역에서 생활 편익을 제공해주는 시설이니까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이 생활시설들. 근데 1종하고 2종 두 개가 있어요. 자, 1종 근생은 요거는 필수적인 생활시설이라고 그래요. 필수적. 사람 살려면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필수적인 생활시설로서. 그래서 우리 국토법에서 배웠던
21개 모든 용도 지역에서 다 건축이 가능한 것이 일종근생입니다. 하여튼 무조건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생활시설이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종근생 얘는 임의적인 생활시설이라고 그래요. 임의적. 자, 임의적이라는 것은 있으면은 편리한데 좀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성격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끄럽고 더럽고 냄새나고 이런 시설들이 이종근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종근생은 주거환경을 침해하기 때문에 우리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자. 그게 무슨 지역? 전용 주거지역. 이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건축이 금지가 돼요. 그래서 일종하고 이종근생의 차이점은 요거예요. 전용 주거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으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건축이 안 되면 이종근생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래서 자, 일종, 이종근생이 제일 많아요. 자, 일종근생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3번에 자, 4번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뭐 등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의 동그라미 소매점으로서 자, 같은 건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미만 밑줄 1000 미만인 것이 일종. 그럼 소매점 슈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편의점이나 이런 소매점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일종이요. 1000제곱미터 이상 되면은 판매시설로 갑니다. 판매시설. 그래서 우리 슈퍼라고 그래도 큰 거 있죠. 300평 이상 되는 큰 거. 롯데 슈퍼 같은 거 있죠. 이런 큰 거는 일종근생이 아니고 판매시설 다른 용도가 돼요. 그래서 1000 미만인 것만 소매점은 일종이고요. 그 다음 4번의 휴게음식점 동그라미 휴게음식점은 술 못 파는 음식점이요. 제과점이 대표적입니다. 제과점 같이 제과점이나 커피숍, 뭐 분식집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음료, 차, 음식, 빵, 떡 이런 것들 조리하거나 제조해서 판매하는 시설인데 끝에 바닥 면적 합계 300 미만 밑줄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일종. 그럼 휴게음식점 300 미만인 것은 일종인데 이상 되면 300 이상 되면 이종근생 다른 용도가 돼요. 이종근생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 4번에 이발소, 미장원, 목욕탕, 세탁소 뭐 다 일종근생. 또 라번, 의원, 치과원, 한의원. 자, 의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의원. 자, 의원으로 끝나면은 이거는 무조건 일종근생입니다. 일종근생. 근데 이게 좀 규모가 커지면 이제 병원이라고 부르죠. 병원. 병원은 또 의료시설로 분류를 해요. 의료시설. 그래서 의원은 일종근생이고 병원은 의료시설. 그런데 딱 하나 또 예외가 있어요. 이 병원 중에서 개병원 있죠. 동물병원. 요거는 이종근생으로 분류를 해요. 동물병원은 이종근생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은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정리하면 돼요. 의원은 일종, 병원은 의료, 개병원은 즉 동물병원은 이종근생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원 옆에 쭉 보면은 안마원 있죠. 끝에 안마원, 그 동그라미 안마원, 산후조리원 이런 것들도 일종이고요. 그 다음 밑에 4번에 지역자치센터 동그라미 지역자치센터 이거는 한마디로 동사무소 얘기합니다.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이런 공공관청 이런 것들 역시 끝에 보면은 1000제곱미터 미만, 1000 미만인 것만 일종. 그럼 1000제곱미터 이상 되면은 이때는 업무시설 다른 용도가 돼요.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것들은 1000 미만인 것만 일종입니다. 그 다음 뭐 마을회관도 있고요. 밑에 변전소도 있고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일종근생들 그 중에서 규모가 나오는 거 있죠.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일종근생 되는 거 크게 두 개 있어요. 소매점하고 지역자치센터. 그래서 아글자 따면 소지, 섭이 아니고 천, 소지, 천. 그리고 휴게음식점 요거는 300 미만. 휴게음식점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제과점. 빵집 제과점. 제과점 세 글자니까 3 따갖고 300 미만인 것만 일종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종근생. 이종근생이 하여튼 제일 많아요. 자, 이종근생은 좀 시끄럽고 더럽고 냄새나고 이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생활시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종근생의 가번에 공연장 동그라미 공연장에 극장, 영화관, 음악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극장, 영화관, 음악당 이런 공연장은 끝에 보면은 바닥 면적 500 미만, 500 미만 밑줄 500 미만인 것만 이종. 500 이상 되면은 문화집회시설 다른 용도가 돼요. 문화집회시설. 그래서 뭐 극장이나 이런 거 사람 많이 모이니까 시끄럽고 그럴 수밖에 없죠. 또 나번에 종교집회장 동그라미 교회, 성당, 사찰 이런 것들 역시 끝에 500 미만 밑줄
500 미만인 것만 2종. 500 이상 되면은 종교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번, 나번 두 개 묶어가지고 별표. 이게 재작년까지는 300이었어요. 300. 근데 500으로 개정돼가지고 아직 한 번 안 물어봤으니까 언제든지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500 미만. 그 다음에 쭉 내려보세요. A번. 자, 휴게 음식점, 제과점 300 이상인 것. 그럼 300 미만이면은 뭐였어요? 1종. 300 이상 되면 2종 근생. 그 다음 밑에 4번에 일반 음식점 동그라미. 일반 음식점 얘는 뭐 무조건 2종 근생이죠. 일반 음식점 우리 밥 먹으면서 반주도 하고 그러는 게 일반 음식점이요. 술도 파는 거 뭐 삼겹살집, 감자탕집 이런 것들 다 2종 근생이고요. 그래서 이 술 팔고 그러니까 좀 시끄럽다. 그래서 2종. 그 다음 밑에 차번에 보면은 장의사, 동물병원 나오죠. 개병원. 그거는 2종입니다. 2종 근생. 그 다음 밑에 타번에 독서실 동그라미. 독서실은 중고등학생들 이용하는 독서실인데 얘 절대 시끄러운 거예요. 독서실 조용한 거 아니에요. 시끄럽다. 그래서 2종 근생. 독서실 2종.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갖고요. 하 밑에 거 있죠. 거. 다중생활시설 동그라미. 다중생활시설은 여러 명이 생활하는 시설. 요거를 예전에는 소위 고시원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제는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하고요. 얘도 역시 끝에 보세요. 500 미만, 그렇죠? 500 미만인 것. 그럼 500 이상 되면은 고시텔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때는 숙박시설입니다. 여관하고 똑같아요. 500 미만인 것만 2종.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합니다. 더의 단란주점은 법적으로 얘기하면 술 파는 노래방을 단란주점이라고 그래요. 우리 단란주점 가서 뭐 아가씨 부르고 양주 몇 병 깠다 그러면 얼마나요? 150. 그래서 끝에 보면 150 미만, 150 미만인 것만 2종. 150 이상 되면은 이건 뭐 룸사롱과 똑같은 거죠. 위락시설로 합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은 150 미만 2종. 그 다음에 러번에 안마실소 동그라미. 노래연습장, 노래방 같은 거 시끄러운 거고, 그 안마실소는 2종인데 안마원은 1종이요. 안마원은 진짜 아파서 안마 받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1종. 안마실소는 진짜 아파서 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2종입니다. 그래서 안마원, 안마실소 구분하고요. 자, 여기까지 2종 근생도 쭉 우리가 봤는데, 자, 2종 근생 중에서 500 미만일 때 2종 근생 되는 거 3개 대표적으로 공연장, 종교집회장, 다중생활시설 500 미만인 것만 2종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핵심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 5번의 문화집회시설부터는 이제 개념입니다. 문화집회시설은 구경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경하러 가는 건물. 그래서 공연장, 극장, 영화관 이런 것들 2종이 아니다. 500 이상 되는 큰 거죠. 우리 CGV 같은 거 상영관 몇 개 있으면은 500 이상 되죠. 그럼 다 문화집회시설이에요. 구경하러 가고요. 또 집회장, 예식장 같은 것도 뭐 다 구경하러 가는 거고. 쭉 내려보세요. 마밤 동물원하고 식물원 거의 별표. 자, 동물원, 식물원도 구경하러 가는 거지. 이 뭐 동식물 관련 시설이다 그러면 안 돼요. 구경하러 가는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다음 6번의 종교시설은 종교집회장 2종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500 이상 큰 교회나 성당 이런 것들은 종교시설. 7번의 판매시설의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그 상점이 이제 소매점 얘기하죠. 소매점 1000 미만이면은 1종, 1000 이상 되면 판매시설로 분류가 돼요. 그 다음에 8번의 운수시설. 자, 이거는 운송수단 탈 것과 관련되는 고속버스 터미널. 철도시설은 철도 역사입니다. 철도 역사는 건축법 적용한다 그랬어요. 공항, 항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료시설은 병원들 쫙 써있죠. 병원으로 끝나면은 의료시설인데 하나만 동물병원 그것만 2종.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번의 교육연구시설은 가번의 학교, 유치원 동그라미.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까지 학교는 다 교육연구시설. 유치원도 교육부 소관이니까 다 교육연구시설이 되죠. 그 다음에 라번 내려가보세요. 학원인데 가로에 자동차 학원, 무도학원 2개 비출. 이 2개는 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학원, 무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이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무늬만 학원인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 밑에 4번의 도서관 동그라미. 도서관 이거는 이제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중앙도서관 뭐 이런 거 얘기하죠. 도서관은 교육연구시설인데 독서실은 뭐예요? 2종 근세입니다. 항상 비슷한 거 가지고 물어봐요. 독서실 2종, 도서관은 교육연구시설. 그 다음 11번 노유자시설의 아동 관련 시설의 어린이집 동그라미.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입니다.
12번 수련설의 답번의 유스호스텔 동그라미. 유스호스텔은 우리 저 수학여행 가서 자는 데 있죠. 그 잔다고 숙박설이다 이러면 안 돼요. 수학여행 가는 거니까 수련설이에요. 유스호스텔은 수련설. 그 다음에 13번에 운동설도 있고요. 14번에 업무설의 가번은 공공 업무설이에요. 공짜가 하나 빠졌어요. 공공 업무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청사, 뭐 시청도 그렇고요. 동사무소도 다 청사예요. 그럼 일종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1000 이상이죠. 1000 미만 일종. 1000 이상 되면 이 업무시설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업무시설에서 두 번째 점 오피스텔 동그라미. 오피스텔은 하루에 업무를 주로 하는데 구획에서 일부 숙식도 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럼 일도 보고 숙식도 할 수 있고 근데 뭐가 주래요? 업무가 주니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그래서 우리 텔자로 끝나는데 숙박설이 아닌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유스호스텔은 수련설이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죠. 나머지 이제 텔자로 끝나는 거 호텔, 모텔 이런 것들 다 숙박설이 되죠. 그래서 밑에 15번 숙박설의 일반이나 생활 숙박시설. 그 다음 다번에 보면은 다중생활설 나오죠. 요거 고시원인데 2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500 이상 되면 고시텔 그래가지고 뭐 여관하고 똑같은 거죠. 숙박설로 분류하고요. 그 다음 16번에 위락시설 단란주점 2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란주점 하면 얼마 쓴다고요? 150. 그래서 150 이상 되면 위락시설이 돼요. 위락시설. 유흥주점은 그냥 룸사롱, 유흥종사자까지 둘 수 있는 거죠. 아가씨도 다 법적으로 둘 수 있는 게 유흥주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밑에 라번에 무도장, 무도학원 밑줄. 자, 무도학원 댄스 교습소 열심히 댄스 배워갖고 스테이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무도장, 무도학원 다 똑같아요. 위락시설. 그리고 카지노 뭐 강원랜드 같은 거. 그래서 그 위락설은 술 먹고 춤추고 뭐 땡기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좀 전에 봤던 숙박설하고 위락설 이 두 개가 가장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에 해로운 거죠. 안 좋아가지고 건축 규제가 제일 센 거예요. 건축 규제가 제일 센 건물의 용도가 위락설과 숙박설이고요. 그 중에서도 위락설은 상업지역에서만 건축할 수가 있어요. 오직 상업지역에서만 지을 수가 있도록 규제합니다. 그러면 나이트가 있어요. 그 지역은 무조건 무슨 지역이냐?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위락설은 무조건 상업지역에서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17번에 공장도 있고 18번에 창고시설 19번 위험물 저장 및 처리설인데 그 가번에 주유소 동그라미 주유소. 자 이런 주유소 같은 거 자동차 관련설이다 이러면 안 돼요. 폭발하는 거는 다 뭐냐? 위험물이에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설입니다. 가스 충전소도 폭발하죠. 다 위험물. 그 다음에 20번에 자동차 관련설에는 주차장, 세차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쭉 내려보세요. 4번 운전학원, 정비학원 밑줄. 그럼 자동차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학원인데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무도학원은 위락시설, 자동차학원은 자동차 관련시설. 이 두 개는 교육연구시설이 아니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21번에 동식물 관련설. 자, 동식물 관련설은 동물, 식물 키우거나 잡는 거. 키우는 게 축사, 잡는 게 도축자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근데 쭉 내려보세요. A번에 끝에 보면은 가로 동식물원 제외 밑줄. 그럼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뭐였어요? 구경하러 가니까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집회시설이지 절대 동식물 관련설이 아닙니다. 그 다음 22번에 자원순환 관련설은 하수처리장 뭐 이런 거 얘기하고요. 23번에 교정 및 군사시설은 교정시설, 교도소 같은 거 얘기하죠. 교도소, 군사시설 다 가둬놓고 사는 거니까 다 똑같다 알죠. 교정 및 군사시설. 24번에 방송통신설은 방송국, 전화국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발전시설이죠. 발전시설 25번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도 건축법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소는 발전시설. 26번에 묘지 관련설의 화장장, 봉안당은 낙골당 얘기하죠. 27번 관광휴게시설. 자, 얘가 거의 끄트머리에 가 있는데요. 얘 시험에 아주 많이 물어봤어요. 야외 동그라미 음악당, 야외 동그라미 극장. 이 야외자가 붙으면은 관광휴게설입니다. 자동차 전용 극장 같은 거 있죠. 이런 야외 음악당이나 야외 극장은 관광휴게시설. 근데 야외가 없어요. 야외가 없다. 그냥 음악당이나 극장은 500 미만이면은 2종.
500 이상 되면은 문화집회시설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이 극장하고 음악당은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극장이나 음악당 500 미만 이종근생, 500 이상 문화집회, 야외가 붙으면 관광휴게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28번은 장례식장. 장례식장은 독자적으로 있는 장례식장 얘기하는 거고요. 그 병원의 부속 장례식장 같은 거는 그거는 의료시설이에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있는 장례식장까지. 자, 28개 용도별 건물의 종류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옆에 이제 17회 기출문제 물어봤는데 그 건물의 종류와 용도가 잘못 연결된 것은 3번 야외 극장 문화집회시설 틀렸죠. 야외자가 붙으면은 관광휴게시설입니다. 관광휴게시설. 그래서 극장은 500 미만 이종, 500 이상 문화집회. 야외가 붙으면 관광휴게시설. 자, 여기까지 건물 쭉 봤고요. 건물 특히 용도가 핵심이요. 그 중에서 이종근생까지. 그 규모도 다 정리해야 돼요. 규모까지. 확실하게 좀 많아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적용 대상물 대지입니다. 대지. 자, 대지는 건축법을 적용하는 땅이다라고 그래요. 건축법을 적용하는 땅을 대지라고 그래서 자, 우리 지적법에서 지목이 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대가 아니라고 그래도 다 건축법 적용하는 땅 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건축법을 적용하는 땅인데 그럼 뭐 아무 땅에다 건축법 적용하는 거 아니죠? 한마디로 대지는 건물이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죠. 건물이 있는 땅 또는 건물을 건축하려는 땅 이런 건축법을 적용하는 토지를 대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공법에서는 간단해요. 건물이 있는 땅은 대지, 건축법 적용. 건물이 없는 땅은 뭐라 그래요? 토지, 국토법 적용. 그래서 건물이 없으면 토지, 국토법. 건물이 있으면 대지, 건축법. 간단하고요. 그럼 이 건축법에서 대지의 개념인데 이 법상의 토지의 단위는 항상 지적법에 의해서 구획되는 필지가 기준이 되죠. 그래서 지적법에 따라서 각각의 필지로 나눠진 땅을 대지라고 그래요. 그럼 각각의 필지로 나눠진 토지가 대지다 이 얘기는 필지가 대지의 단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해서 하나의 건물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1필지 1대지. 즉 대지의 단위는 필지다 그 얘긴데요. 자, 이게 뭐 대부분 그래요. 자, 1번지 2번지 각각의 지번이 부여되는 토지를 필지라고 그러죠. 필지. 그래서 자, 1번지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건물의 대지가 된 거죠. 이게 1필지 1대지. 2번지에도 하나의 건물 지으니까 1필지 1대지. 대부분 1필지 1대지예요.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건물을 짓는 대지다 그 얘기인데 자, 이거 뭐 예외 많습니다. 사실상의 개념이니까 자, 큰 건물이라서 1번지 2번지 두 필지에 걸쳐 가지고 하나의 건물을 지어 놨다. 그러면 이 건물의 대지는 몇 필지가 됐어요? 두 필지. 그래서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넓은 땅이면은 일부에다만 건물 지을 수도 있겠죠. 1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외가 많은데 자, 일단은 원칙부터 한번 봐요. 대지. 자, 대지란 공간정보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종래 이제 지적법이라고 불렀죠. 자, 지적법에 따라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 밑줄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딱 끊으세요. 그럼 각각의 필지로 나눠진 토지가 대지니까 대지는 한마디로 보다 각각의 필지가 대지다 그 얘기죠. 그래서 1필지 1대지가 원칙입니다. 1필지 1대지가 원칙. 그런데 이제 물론 예외 엄청 많아요. 그 밑에 가로 1번에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가로 2번에 1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외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다른 과목이나 다른 법의 개념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보면 되고요. 자, 일단은 원칙 1필지 1대지로 해서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정도만 보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가보세요. 3번에 건축 설비도 있고 4번에 공작물도 있죠. 그럼 이 건축 설비하고 공작물 둘 다 일단 공통점은 건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들이다 라고 그래요. 건물의 효용, 이용 가치를 높여주는데 이제 차이점. 설비는 건물하고 딱 일체를 이루는 거고요. 공작물은 건물하고 따로 축조, 분리 축조해서 건물의 효용을 다 높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 설비 한번 봐요. 3번.
설비란 건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초고속 정보 통신 설비. 밑에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소화 설비 뭐 등등 많아요.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중간에 승강기 동그라미 이게 대표입니다. 건축 설비의 대표는 승강기, 엘리베이터고요. 자, 승강기는 엘리베이터는 건물하고 띄워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건물하고 딱 일체로 이루어서 건물의 이용 가치를 높여준다 그래요. 설비라 그러고요. 그다음 밑에 공작물. 공작물은 이제 건물하고 따로 축조해요. 분리 축조해서 건물의 효용을 높여주는데 이 공작물은 건물하고 따로 축조하기 때문에 무조건 건축법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일정한 공작물에 대해서만 축조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다음에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밑에 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부터 해야 된다. 신고하도록 해서 이제 건축법 적용하겠다 하는 건데 자 그래서 그 박스에 1번부터 10번까지 나오죠. 그 10개 공작물만 건축법을 적용을 하는 공작물이 되죠. 그래서 이거 뭐 보면은 높이 2m 넘는 거, 4m 넘는 거 어떻게 보면은 단순함게요. 뭐 지금부터 이거 뭐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3번에 보면은 높이가 6m 넘는 굴뚝 나오죠. 굴뚝. 자, 우리 굴뚝 요거 한번 예를 보면 굴뚝이 요렇게 있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죠. 연기가 자 이렇게 나오니까 굴뚝은 높이 얼마를 넘어갈 때 6m 넘어갈 때 6m 초과할 때 건축법 적용하는 공작물이 되죠. 그래서 연기가 이렇게 나온다 이것만 딱 연상시키면 돼요. 6m 넘는 굴뚝 이런 식으로 일정한 공작물에 대해서만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법의 적용대상물 네 가지 우리가 쭉 본 거죠. 건축법의 적용대상물 건물, 대지, 설비, 공작물 이 중에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건축물. 건축물이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핵심. 그 다음에 적용대상 행위가 나오는데요. 그거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